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이킹 소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굉장히 질문도 많았는데 특히 몇 가지가 이야기가 계속돼서 오늘 영상을 따르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혈관 살리는 베이킹 소다 아니면 베이킹 소다로 심근경색증,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베이킹 소다라고 말을 한 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였고 저희 신장내과 전문의가 유일하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말씀드렸는데 혼동과 오해가 좀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름님께서 베이킹소다에 알루미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이킹소다의 혼동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든 거에서는 의학적인 전문 용어 소디움 바이카보네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 예로 이게 베이킹소다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건데요. 그걸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문장원님 같은 경우 전문 용어 쓰면 알아들을 사람 몇 명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정확한 화학 명칭을 써서 그 기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의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그 물질에 다른 첨가물이나 혼합물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데 이제 혼동이 되게 되는 경우들을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합물을 넣어서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더 많이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광고를 하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동일 물질인데 그것을 더 나은 것처럼 광고를 해서 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때 그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추가로 사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전략 때문에 이제 혼동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베이킹 소다 말고도 여러 가지 의료 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 베이킹 소다와 혼동이 되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식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정확하게 베이킹 소다라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화학명은 소디움 바이카보네트, 화학 표기로는 NaHCO3라고 쓰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것을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중탄산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 또 혼동이 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것을 소디움 바이카보네트라고 부르지만 라틴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름을 쓴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 동일한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품이 베이킹 소다로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일반인들에게 흔하게 또 알려진 것이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 플러스 산성염이 있고 비활성 녹말을 첨가한 것을 베이킹 파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 파우더는 이 산성염을 어떤 걸 썼느냐, 비활성 녹말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리더라도 더 많은 또 제품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죠. 베이킹 소다를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소디움 바이카보네트를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에서 혼동을 하셔가지고 저도 의학적으로 강의를 한 거고 제가 뭐 쿠킹을 하고 쿠킹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의 바뀜을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서 이제 혼동이 더 빚어진 건데요.
제가 요리사는 아니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베이킹 소다, 소디움 바이카보네트는 이 소디움 바이카보네트가 알칼리 물질입니다. 여기서 산성 물질, 레몬이나 요거트나 버터밀크나 식초 등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이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보글 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나면서 빵이 부푸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작용으로 쓰자면 소디움 바이카보네트와 산성물질 H와 만나서 소디움 그리고 CO2와 물로 이렇게 변환을 되는 과정에서 빵을 만들고 쿠키 같은 걸 만드는데,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써서 베이킹을 하는 가장 흔한 요리는 쿠키나 팬케이크를 할 때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에 다른 물질을 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성을 첨가를 합니다. 이 베이킹 소다에서는 산성이 없고 산성을 음식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레몬이나 요거트나 버터밀크나 식초나 이런 것들 산성 물질을 넣어줘야 되는 반면에 베이킹 파우더는 파우더 안에 산성 물질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림 오브 타르타를 추가한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라잉 에이전트, 녹말 가루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추가하냐? 음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 음식보다 빵을 만들거나 이럴 때 정확한 용량을 맞추지 않으면 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 하나가 너무 많게 되면 남는 게 있고 화학작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CO2를 만드는데 숫자 비율이 맞지 않으면 CO2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럼 이 CO2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빵이 부푸는 작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량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비율을 맞춰 가지고 만들어주면 이렇게 베이킹 하기가 쉽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드시는 전문분들이 요거를 만들어준 거죠. 특히 케이크나 머핀, 비스켓 이런 걸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 물질이 필요 없고 풀림이 잘 나고, 소디움 바이카보네트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맛, 쓴맛이나 쇠맛이 나는 것을 좀 더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만들어진 음식 안에 산성 물질이 없을 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베이킹 소다에 알루미늄이 많이 함유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100% 잘못된 게 아니라 오해에서 온 거고요. 베이킹 소다에는 알루미늄이 없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그냥 소디움 바이카보네트죠.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이킹 소다에는 산성 물질이 없어서 내가 산성 물질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이킹을 할 때. 그런데 베이킹 파우더에는 그 산성 물질이 미리 들어가 있는데, 그 산성 물질로 소디움 알루미늄 설페이트나 소디움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SAS, SALP를 추가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왜 알루미늄을 쓰느냐면, 이 알루미늄 설페이트나 알루미늄 포스페이트로 만들 때는 이 부품 작용이 훨씬 더 잘 일어나고 부품 작용이 2번 일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품 작용은 물을 첨가해서 이거를 믹스를 했을 때 부풀어나는 그 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로 우리가 베이킹을 할 때 오븐에다 넣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열이 나왔을 때 또다시 한번 부푸는 그런 더블 액션이 있다. 2번의 부푸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원재료 표기에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디움 알루미늄 설페이트가 들어있다고 써 있거나 소디움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SAS나 SALP라고 약자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블 액팅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서 더블 액션이 있다, 이렇게 그냥 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재료 표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보니 알루미늄이 이렇게 들어갔어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프리, 그래서 알루미늄이 안 들어있다고 정확하게 써 있지 않다면 이 베이킹 파우더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 아니면 알루미늄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알루미늄을 하고 소다 이런 거를 먹을 때 여러 가지 알루미늄 캔에서 우리가 많은 드링크를 먹잖아요. 그럼 그 드링크를 먹으면서도 약간의 미세한 알루미늄 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살면서 알루미늄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섭취를 미세하지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이 좀 과다하게 됐을 때는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치매같이 신경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걱정을 하신다면 알루미늄 프리라고 돼 있는 베이킹 파우더를 쓰시든지 아니면 베이킹 소다로 사용해서 베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너스 이슈는 투석 중에 소다 복용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이 질문도 좀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첫 번째 올린 영상 베이킹 소다로 혈관 보호 뭐 이렇게 써 있는 영상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 원리는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혈관 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베이킹 소다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쓰는 이유가 콩팥이 망가지면 산성화가 되고 산성이 되면 그것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을 더 나쁘게 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다 산성이다 보니까 피가 계속 산성이 되는데 산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콩팥이 그것을 산성을 배출하고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산성화되지 않는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제 그 알칼리 물질이 필요해서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기 신부전 환자는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도 당연히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 식소다 제품이 필요를 한데 혈액투석을 하고 계신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소다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투석을 할 때 이 투석 물질 중에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넣어주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3번씩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은 어떤가요? 자, 복막투석은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 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필요가 없는데요. 복막투석은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이용을 하지 않고 산염기 밸런스를 다르게 조절하는데요. 복막투석 할 때 쓰는 PD 플루이드 수액 그 안에 락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락테이트가 복막을 통해서 흡수가 된 후에 간으로 가서 이 락테이트가 바이카르보네트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락테이트가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로 궁극적으로는 바뀌게 돼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 콩팥도 말기 신부전인데 간 경화까지 와서 간도 일을 안 하실 경우에는 락테이트를 바이카르보네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PD 용액을 다른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카르보네트가 실제로 들어있는 복막 투석액을 쓰는데요. 브랜드 네임으로 피지오니얼이나 바이카베라라고 하는 용액을 따로 해서 바이카르보네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바이카르보네트 락테이트라고 믹스되어 있는 것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까지 하시는 분은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가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가 필요한 유일한 분들은 만성 콩팥병, 즉 만성 신부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투석을 안 하시는 분들만 거의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소다인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유일하게 처방전으로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콩팥내과 전문의, 신장내과 전문의만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한인타운에 왔을 때 소디움 바이카르보네트를 처방을 했더니
약국에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의사들은 절대로 그거를 처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식소다를 건강제품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이한 케이스들에 우리가 식소다인 소디움 바이카보네트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쓸 수는 있으나 막무가내로 쓰는 거는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상황에서는 좋지만 막무가내로 좋다고 하니까 막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소다, 소디움 바이카보네트와 베이킹 파우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은 의료 상식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료 쪽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드릴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